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컷 발언 이후에 그 발언을 두둔하는 두둔 발언, 계엄 발언까지 나오고요. 민영배 의원은 또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탄핵감이라며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 자, 오늘 한 언론에서는 제어가 안 되는 강경파라는 제목으로 비판하는 기사도 떴습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법안 합의를 파기했을 때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대기를 분질러 놨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수완박 법안은 발목 잡는 법안이다라는 인정이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발목대기를 분질러야 된다. 일단 너무 거친 표현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이 탄핵감이 아니라고 내 감으로는 검찰 세습 정권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한 장관은 탄핵감이다라는 한동훈 탄핵 발언을 또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 조홍천 의원은 극단적인 이런 이야기 강성 지지층들은 환호작약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 탄핵, 발목대기, 그리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발목을 분질러 놨어야 했다라는 민영배 의원의 이 발언에 대해서 바로 기자들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자 권 대변인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에 강경파 의원들의 탄핵론에 대한 지도부의 의견을 묻자 논의한 바 없고 민영배 의원 등의 이 같은 발언을 보고 있냐라는 추가 질문에 안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라며 즉답을 회피해야 하는 등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뉴시스 등은 보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수완박을 하면서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아예 발목대기를 분질러 놨어야 했다. 그래서 아예 주저앉혀서 못 걷게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시행령도 아예 못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러뜨려갖고 안진뱅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말을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영이 안 쓰네요. 예. 이재명 대표 공천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언행 주의하라고 주의보까지 내렸잖아요. 공천에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그 발목 부러뜨려 한다는 말을 하면서 검찰 세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습하고자 싶으면 하해집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의 어떤 투표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요즘 뭐 언론 보도 많이 되고요. 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부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유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러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죠. 민영배 의원 지역구 광주 아닙니까? 김용민,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텃밭에 있는 사람들을 박빙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미 국회의원은 뭐 경선 이기면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당에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마 저 발목대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암컷보다는 조금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저것도 엄청난 막말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영배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다음 총선이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다수당 횡포 이런 걸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이 이렇게 가버리면 막말에 대한 심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판단의 심판은 없이 막말 대잔치가 되니까 그 막말에 대해서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좋고 나쁘고가 이런 막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김용민 의원의 계엄 선포에 이어서 민영배 의원의 이 발목대기 발언까지 보도가 되자 익명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뒷목대기를 잡았다. 라고 제게 직접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많은 중도 수도권 뛰는 후보들은 뒷목 잡는 얘기인데 서재현 정부대변인 이것도 비유예요? 아니, 발목도? 저는 그
뒷목 잡으신 분 감정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예. 대구 있고 또 뭐 얼마 전까지 함께했던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부산에 있다 보면 사실 뭐 민주당 지지 세력이 강하지 않거나 약간 스윙보터 지역에서는 네. 이런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몇 표 차로 또 떨어지기도 하고 사실은 선거 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비유적인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적절한 비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본인의 의지나 단어의 표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다만 이것이 뭐 비유의 정도 어느 정도까지 저는 허용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국민의 선택의 몫입니다. 사실 이게 그 신공부도 2022년 8월에 그 국민의힘 전 이준석 당대표가 용산에서 쫓겨나면서 신군부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인데 이걸 어디까지 쓸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 또 좀 설명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유 자제령을 좀 내렸으면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비유하지 마라.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비유 자체. 비유하지 마라. 예. 발목대기 분질렀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들으니까 발목이 제가 시큰시큰할 정도로 아니, 무서워요. 아니 새 정부 출범했는데 아무리 야당이지만 좀 잘 되길 바라셔야지 어떻게 발목을 분질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한민세 배우님. 나한테 물어보는 네, 미영 배우님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뭐 비유나 표현들은 절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유튜브 민영배 의원께서 유튜브를 출연해서 본인의 개인 의견이고 이제 소신이랄까 이런 의견을 밝힌 거기 때문에 참 뭐 이런 거 좀 전에 우리 김앵커 했듯이 우리 권치승 수석 대변인이 사실 논의되지 않았으니까 저도 그 자리에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일이 개인 의견들 뭐 지도부의 일원도 아니고 주요 당직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논의는 안 됩니다. 안 됐는데 저는 뭐 본인의 생각을 밝힌 거에 대해서까지는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전체 국민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말이라도 뭐 발목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우리 야당의 발목을 여당이 잡고 있어서 참 힘들다. 사실 그건 맞거든요.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가 볼 때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은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저는 이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번 정기국회 때도 어떤 법안을 정말 통과시키고 싶은지 예산은 어떤 예산을 꼭 이거는 통과하고 싶으신 건지 정말 야당에다가 이건 꼭 통과합시다 하는 걸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예산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얘기를 쓰시면 됩니다. 왜 야당을 발목을 잡습니까? 여당이. 이러면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집권 세력, 집권 여당이 여당답지 못한 행태, 예산만 이상한 예산만 막 줄이지 않습니까? R&D 예산 줄이고 청년 예산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접근했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예, 계엄 선포 발언 그리고 발목대기 분질러놔야 한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가졌는데요. 윤재호 원내대표가 이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이면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당내 막말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야 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전 나와서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발목대기 상당히 좀 거친 표현. 이게 오버랩이 돼서 같이 보도가 되니까 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궁금한데 혁신위원이시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 발언을 합쳐서 해석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발목대기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그때 못 분질러 놔서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저는 이제 저들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국민 대다수 이제 정치인들이 대부분 국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저 철험의 강성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탄핵 중독 정당처럼 보여요. 민주당이 저렇게 계속 탄핵 외치는 것이 그리고 실제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저런 강성 의원들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가 봐서는 민주당의 중도층을 향하는 메시지를 갉아먹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저들이 저러는 이유는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들이 일종의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검찰의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저런 트라우마 속에서 검수완박법 그리고 검찰 독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데 제가 봐서는 모든 검찰을 공공의 적으로 저렇게 프레임을 세우는 것은 이미 저는 시대의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오히려 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생각들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총선을 승리하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총선에 더 많은 이익을 보기 위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지 계속 끊임없이 저런 막말과 탄핵 무슨 검찰 독재 이런 식의 예. 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중도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두 분께서 언급하셨듯이 이들 강경파 의원들의 발언은 당론도 아니고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의 영이 안 서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앞서 한 패널이 해주셨는데